자, 올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의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신당이 당초 공언대로 모든 광역단체장의 후보를 낼 경우 선거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지형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화면은 좀 잘못 나간 거죠? 새정치주연에 단신 나갈 때.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안철수 신당이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야권 연대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큰 틀에서 협력과 경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대응 전략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행보를 좀 우선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김만흠 원장님. 예. 예.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3월 달에 창당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부터 그나마 조금 이제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제주에서 이제 4.3 평화공원 방문해가지고 그때부터 공식화시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뭔가 추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현장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들도 직접 상대방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적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경쟁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야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또한 야권 내부의 주도권 싸움하려고 새정치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새누리당을 포함한 기성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선언한 대로 17개 광역지역에 전부 공천할 정도로 인물 충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두 출마시키겠다, 선수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확실한 지역에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오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군기 교수님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그 윤여준, 김성식 이 두 사람 들어온 뒤로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창당준비위원회를 2월 말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앞당긴다면서요? 예, 앞당기는 거 보면은 예. 상당히 뭐 그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부산을 갔지 않습니까? 예. 부산을 가서 부산은 더 이상 그 보수의 둥지가 아니다 하면서 새누리 쪽 지지자를 많이 겨냥을 했는데 예. 지금 이 그 배경을 보면요. 호남 쪽에 그동안에 그 많이 그 집중을 했는데 의외로 부산 쪽이 좋습니다. 반응이. 예. 오거돈 장관, 전 장관의 반응이 무소속이지만 그 새누리 후보를 앞지르고 있고 이런 뭐 안철수 바람에 대한 부산 지역의 또 그 어떤 흐름도 있고 해서 부산으로 달려가서 또 새로운 정치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신당 지지율 추이를 그래픽으로 봤었는데 잠시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지율 추이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예. 리서치의 전국 1000명 조사 결과인데 지난해 1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뭐 22.6%로 지지도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예. 지난해 말입니다. 이 안철수 신당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안철수 신당은 27.1%, 새누리당도 아주 큰 차이가 없는 20% 후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만은 예.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 23일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는 예. 21.8%로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높았던 지지도가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유권자들의 평가는 좀 더 구체적인 인물이 있느냐, 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평가를 하면서 지지도가 조금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인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새누리당은 이제 뭐 예. 대체로 비슷한 그런 이제 추이고요. 민주당도 비슷하고 안철수 네. 신당이 조금 이제 빠지고 예.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지지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물론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7나 크긴 하지만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10% 미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면 좀 경악할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선거 국면에서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구체적으로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 경쟁력과 정당 경쟁력 같이 결합해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꼭 이것만 놓고 그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앞서서 이제 질적으로 이제 승부 전략을 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아니요,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일단은 윤여준 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에 확실하게 내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영입이 쉬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예. 초반에 한때 과연 6.4 지방선거 때 정당 형태로서의 선거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임할 것인가라는 의견도 예. 그냥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적인 구성, 사람을 충원하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야권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존에 민주당에 있었거나 예. 아니면 민주당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경쟁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조금 보완을 해줍니다. 기존의 민주당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과거 구태 정치의 구조 속에서 양질의 사람들 중에서도 충원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다고 꼭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정치 국면에서는 좀 진입할 새로운 기여도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예. 예. 뭐 이제는 뭐 어디에든 뭐 있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한계는 있겠지만 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예.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여준 장관하고 이제 김성식 의원이 이제 합류하면서 이제 안철수 신당도 상당히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두 사람 모두 이제 뭐 야권 연대는 없다. 뭐 17곳 그 광역 단체장에 모두 이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한 뭐 7군데 뭐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정해서 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보면은 다 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예.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안진영이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예.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속을 받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권 연대 안 하는 걸로 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본인이 본인 말입니까? 예. 뭐 전해들은 얘기인데 예. 본인이 지난 대선 때 그 안 의원이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본인이 충격을 받아서 또 한동안 집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데 야권이 안 한다는 그 뭐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무단장을 맡았거든요. 그런 예. 걸 보면은 전 지역구에 다 낼 것 같고 본 그 안철수 진영의 새 정치를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데 예. 역시 그 야권 연대라는 현실적인 마지막 또 그 관문이 있어서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뭐 국민들 그 함부로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네. 지켜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전적인 은행보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현재로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지난 전국 선거의 3% 얻었거나 아니면은 원내 5석 이상의 경우에 전국적인 통일 기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현재 의석 가지고는 그런 전국적인 통일 기여를 번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개 출마를 하는 곳에는 순서로 보자 한 5번쯤 되는데 예. 만약에 전국적으로 냈을 경우에는 안철수 신당은 모두가 5번이다 라고 확정할 수가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내지를 않는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빠지면은 다른 정당 소속이라든가 다른 후보가 앞번 5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현재 표방하기는 전국적으로 모두 출마를 시켜가지고 안철수 신당은 모두 5번으로 확정 짓겠다 이런 구호를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전 정도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나중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야권 연대를 바라볼 때 야권 연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권의 요구냐 또는 야권 지지층의 요구냐를 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전체 유권자로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저도 남는 선거가 있지만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이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야권 지지층입니다. 야권 지지층 S만큼은 분명히 야권이 어떻게든 연대를 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고 바로 그 지점은 이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권 지지층이 바란다면 자연스럽게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권의 바램과 또는 그런 정치권의 인식, 특히 새누리당의 인식과 야권 지지층의 인식은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되는 선거를 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수도권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가장 주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후보군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완주를 할 것인지 여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예. 있는데 예. 들리는 그 얘기에 따르면은 전직 유망한 의원 얘기하면은 저는 김성식 전 의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비교적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왔지만 쇄신파였고요. 이런 점에서는 김성식 전 의원도 거론돼 볼 수 있고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예. 서울시장보다는 최근에 부산 지역의 바람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어제 문화일보인가요? 그 조사를 보면은
오거돈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그 표방하고 나와 있는데 예. 새누리당 후보를 그 뭐 한 7, 8% 이상 그 따돌리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뭔가 새 정치에 대한 그 바람 이런 움직임일 것 같아서 안철수 진영이 이걸 뭐 그 감으로 느꼈는지 오늘 그 달려가 가지고 부산은 더 이상 보수의 둥지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부산서 바람이 불면은 역대 선거 많이 뒤집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85년 그 선거 때 예. 그때는 전두환 정권의 그 권위주의 체제였는데 이때 그 중선거구였어요. 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동반 당선이 되는데 이때 예. 부산의 2지역구에서 전부 야당이 2곳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부산 지역의 그 민도를 생각하면 뭔가 좀 그 바람이 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자연스러운 야권연대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야권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당연하게 야권연대 아니면은 아예 신당을 추진하지 않고 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 또 하나 그 이상으로 뭔가 기성 정치권 전부를 바꾸겠다는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는 변수가 있어서 야권 연대를 좀 간단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예. 하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박원순 현 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길게 봤을 때 향후 대권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논란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지고 또 하나 부산 지역 관련해서는 오거돈 전 장관의 경우 1등을 달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또 안철수 신당의 분위기가 좀 뜨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론조사에서 오거돈 전 장관을 제외한 다수의 대부분들은 새누리당 소속이 많기 때문에 개별 표가 쪼개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단일 후보를 공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력은 다른 문제라고 봐집니다. 물론 지금 허남식 현 시장이 지금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야권의 가능성은 두고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은 다자를 놓고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어서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조금만 더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 예. 부산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예. 6대4 구조로 보수인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는 그런 국면을 아직까지 턴오버할 수 있을 만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요인들은 잘 발견되지가 있지 않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더욱더 결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부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누리당이 적어도 야권에 상당 밀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려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고 새누리당의 유력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보수 새누리당의 표가 분열될 경우에 예. 상당히 야권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야권이 이 부산 지역에서 이겨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안철수 신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는 출신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어떤 총선과 대권의 구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보이는 행보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지방선거는 강력 의원,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있고 또 비례 득표까지 있거든요. 정당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고려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기왕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부산 관련한 뭐 지금 지지율 같은 거 혹시 뭐 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1월 23일 안철수 예. 신당을 포함한 정당의 지지도를 보더라도 부산, 예. 울산, 경남은 새누리당이 47%, 예. 민주당이 9.3%, 안철수 신당이 13.2%에 그치고 정당 있습니다. 지지율은 뭐 아직은 그 미미한데 개별적으로 이제 예. 집어넣었을 때 후보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당 지지율로 보면 아직도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예. 이게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가 특이한 게 이 오거돈 전 장관이 이제 무소속을 표방하고 있는데 예. 다자 구도가 아니고요. 양자 구도에 붙였을 때 새누리 후보를 7, 8% 이상 앞지른 이런 그 특이한 여론조사가 나와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 예. 따라서 야권 연대를 지금 계속 우리 정치권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안철수 진영이 야권 연대에 저는 연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부산 지역의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가 야권 연대가 더 이상 안철수 진영이 새 정치를 하기에는 그 뭐 족쇄 뭐 그런 그 덫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왕 그 윤여준, 김상숙 이런 사람들이 신당을 추진하기로 한 마음먹은 상황에서는 야권 연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망이라 보고요. 정몽준 의원이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이제 그 3파전이다 해서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예. 민주도 이제 이 과정에서 야권 연대 안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야권 연대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몽준 의원 그 새누리당 후보로 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지금 새로 본인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한참 논의가 됐다가 지금 다시 좀 조금 잠잠해졌죠. 예. 두 가지 변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 후보로서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나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몽준 의원 개인으로서는 향후 대권 전략 관련해서 본인이 조금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다 모험을 걸어가지고는 자칫하다가는 대권이 아니라 정치 생명 자체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확실하게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새롭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김준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는 당이 어렵고 인물을 제대로 발탁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저도 일정의 지지층 내에서는 남는 선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 커진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신당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3자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인 누구라도 좀 더 유리하겠다는 부분이 정몽주 현 의원에게는 좀 작동하는 네.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도 한번 볼까요? 호남 지역은 이제 야권 내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안철수 신당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막상막하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 어느 쪽이 앞서 나오면 과연 그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좀 데이터가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굉장히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역의 대표 선수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등이 거의 매일 나가서 여기저기 언론 활동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위기감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예전에 민주당과의 호남과의 관계를 끌어올릴 그런 고리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호남 중심으로 돼 있는 정당이라든가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을 배출해버렸고 그동안의 명목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은 당의 주도권은 그렇게 호남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김한길 대표가 주요 당직에 호남권 출신들을 많이 배치하긴 했는데 그 점에서는 민주당 역시도 인물 대결 구도에서 신당의 우위를 보이는 수밖에 없지 과거처럼 민주당과 호남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예. 또 하나 그동안의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호남권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는 과연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하고 호남권하고 호남권 지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조금 정체성을 좀 정비해가는 과정이고요. 무엇보다 역시 안철수 신당도 민주당과 대결했을 때 어느 쪽 괜찮은 후보가 등장하는 것인가 이게 주요 변수가 될 겁니다. 김만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호남의 경우에는 이 정당 지지도와 인물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는 안철수 신당이 지지율은 조금 안철수 신당이 조금 빠지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습이었어요. 민주당보다도 더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새로 인물을 대입을 해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광주는 바로 이 호남의 심장입니다. 강원태 현 시장이 있고 여기에 그 이용섭 의원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박빙의 전개를 펼치면서 오히려 인물 구도를 더 부각시켰거든요. 예.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은 이낙연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더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결집력을 지역민들에 더 심어놓으면서 안철수 신당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인물 구도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전북입니다. 전북은 김만주 지사가 상당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불출마를 시사함으로써 전북은 그래도 광주라고 하는 심장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전북에 안철수 신당이 공을 들이면서 바로 인물의 공입니다. 전북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새로운 어떤 판세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당하고 인물로 구분해서 보시는 잘 보셨는데, 근데 정당으로 봐도요,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전되는 현상도 있어서 안철수 진영이 많이 호남에서의 이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오늘 뉴스를 보면 이제 강봉균 전 의원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분이. 전북에 지금 유력하게 안철수 진영의 후보로 거론돼서 후보군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죠. 어떤 분들이 거론되는지. 이제 인물로 보면은 안철수 진영에서 그동안에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람 못 찾아가지고 그 세정추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붙여봤는데 그 게임이 안 돼가지고 광주시장만 해도 지금 이용섭이나 강훈태 이 사람한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 강봉균 전 의원을 잡은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강봉균 전 의원이 전북에 나온다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씩 사람들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기존의 민주당에서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후보군이 있지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등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동영 의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의원이. 정동영 의원은 갈 리가 없다고 본인이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민주당 자체도 지금 경쟁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만일 강봉균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분열이 돼 있을 때도 강봉균 의원이 당시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갔으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았다 해가지고 들리는 얘기로서는 정동영 당시 의원이 강봉균 의원이 민주당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가지고 김한주 지사가 되도록 하는 데 했다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경우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민주당 후보에도 경쟁력이 마땅치 않고 강봉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커서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간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안철수 신당을 이제 중심으로 쭉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안철수 신당이 어쨌든 뭐 그 결과가 이제 뭐 태풍이 됐든 미풍이 됐든 어떤 태풍의 눈인 것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은 새누리당과 이제 민주당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끝으로 좀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말이죠. 예. 안철수 진영을 항상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민주당하고 야권에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진영이 그 움직임에서 돌아선 지가 한 1, 2개월 됩니다. 우리는 중도와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길로 가겠다 해서 새누리 쪽에 사람들을 많이 지지율을 뺏어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새누리 쪽에서는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따라서 야권연대라는 니네들 마지막 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자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몽준 의원이 간을 보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새누리가 전략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새누리가 지금 대표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가지고 자기 혁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혁신, 정치 쇄신을 해야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후보를 당선시킬 텐데 막연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은 정당 지지율 40%를 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이지고잉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새누리가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어서 안철수 진영에 뺏기지 않으려면은 지금 뭐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쓰고 있는 게 거의 야권 연대에 대한 견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군요. 예, 황 대표께서 지난번에 한번 금단의 사과란 말을 써가지고 호응을 받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용어를 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요소들은 굉장히 저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지 않네라고 봐집니다. 당장 기초단위의 공천 문제의 경우도 이게 저는 선거 국면까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발표해가지고 대신 다른 부분의 정치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무슨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했을 경우에 서면 복권되지 않으면 무한정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기존에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쉽게 됐었기 때문에 문제지 기한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년, 5년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규정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다고 해서 좀 효력 있는 대안은 아니어서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 의지를 좌절시킨 약속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예. 아까 부산정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으면 향후 변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 터지는 카드 문제 터지고 AI 병원 문제가 터졌을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뭔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지난해하고 다른 여권에 대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또 하나요. 여당, 새누리당이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이 일사 불란하게 갔지만은 예. 2년차부터는 조금 내부에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저런 요소가 여권에 좀 마이너스 될 요인이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선거를 바라볼 때 짧게 말씀드리면 구도,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인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어느 정도 높고 새누리당의 지지도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정책입니다. 2010년에 야권이 승리할 수 있던 배경이 됐던 건 바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정책을 개발했는데 지금 과연 그런 정책을 새누리당이 개발하고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물인데 바로 인물 부분입니다. 2006년에 이 새누리당이 야권으로서 지방선거를 압승할 때의 이때의 어떤 구심점은 바로 혁신적이고 아주 스타성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김문수, 존칭을 생각합니다. 김문수, 안상수, 서울에는 오세훈, 그 다음에 정우택, 박성효, 대단했거든요. 충남에는 이왕구까지. 이런 인물의 어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등용해야만 지방선거는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좀 여쭤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같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김만흠 씨, 정궁기 홍익대 교수,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